to 98.1 and hear your language. 欢迎你收听民族广播电台 FM 98.1。Bienvenidos a esta es Radio 4EB FM. Estás en la emisora del mundo 4EB FM 98.1. Bonjour, vous écoutez Radio 4EB FM, la voix multiculturelle de Brisbane. Konnichiwa, Radio 4EB. Estás escuchando Radio 4EB, no le cambies. Welcome to Radio 4EB FM. Many languages, many cultures. Sharing the world on 98.1 FM. 뭐? 브리스번에 한인 라디오가 있다고? That's right. 매주 화요일 밤 11시부터 12시 반. 브리스번 절대 공감지대 FM 98.1 달가나의 라디오 달나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세 가지 다른 매력의 코너지기들. 오 마이 갓.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채널 고정. You're listening to 98.1 Radio 4EB FM, now broadcasting in the Korean language.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 7월 23일 주요 호주 뉴스입니다. 탄소세를 폐지하고 내년 7월부터 배출가스 거래제로 조기 전환하면 향후 4년 동안 예산에서 38억 불의 세수가 부족해질 것이라고 케빈 러드 총리가 밝혔습니다. 러드 총리는 가구의 생활비 부담과 소규모 사업자의 경비 압박을 줄이기 위해 탄소세를 조기 종료하고 내년 7월부터 배출가스 거래제로 전환한다고 탄소세 폐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러드 총리는 유럽에서 시행 중인 변동가격 제도로 전환하려는 계획의 세부 내용을 함께 발표한 뒤 일반 가족은 2014년 7월부터 연간 $380의 생활비 인하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면서 가정은 재정 지원을 계속 받을 것이며 사업체는 부담이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토니 에보트 야당 대표는 러드 총리는 이름만 바꾸었을 뿐 탄소세를 폐지하지 않았다며 탄소세를 배출거래제로 전환할 것이라는 계획의 효과도 크게 과장됐다고 비난했습니다. 연방노동당이 케빈 러드 총리의 당권 복귀 2주 반 만에 연립당에게 1년 이상 뒤진 격차를 따라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페어팩스 닐슨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당별 선호도를 반영했을 때 여야 양당 구도에서의 지지율이 50대 50으로 동일했습니다. 닐슨 여론조사 결과는 토니 에보트 야당 대표가 전임 줄리아 길러드 총리 때 앞섰던 것을 모두 상실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총리 선호도에서도 러드 총리가 에보트 야당 대표를 55대 41로 앞섰습니다. 러드 총리 지지율은 8% 상승한 반면 에보트 대표 지지율은 15% 하락했습니다.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풀타임 고용은 감소하고 파트타임 고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풀타임은 6월 한 달 동안 4,400명이 감소해 총 814만 4,500명을 기록했고 전체 파트타임 고용은 352만 4,100명으로 6월 한 달 동안 14,800명이 늘었습니다. 한편 더 많은 시간 근무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불완전 고용 인구가 약 90만 명으로 집계돼 실업 인구 약 70만 명보다 30%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 당뇨학회가 당뇨 대란을 경고하며 조기 진단과 예방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호주에서 성인형 당뇨 환자는 약 150만 명 이상으로 이외에 약 200만 명이 예비 당뇨 환자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렉 존슨 호주 당뇨학회 CEO는 당뇨병은 호주의 생산성을 저해시킬 정도로 가장 심각한 공중보건 위협이라며 매일 평균 280건의 신규 당뇨 사례가 진단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 정보입니다. 브리즈번은 대체로 맑고 선선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0도, 최고기온은 18도입니다. 골드코스트 또한 맑고 선선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1도, 최고기온은 17도입니다. 끝으로 환율 정보입니다. 7월 17일 외환은행 고시기준 미화 1불은 1,121원, 호주화 1불은 1,031원입니다. 지금까지 최민욱이었습니다. 주요 호주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옛날에 두 아들을 가진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걱정이 많았어요. 한 아들은 우산을 팔았고 한 아들은 부채를 팔았기 때문인데요. 해가 뜨면 우산 파는 아들이 우산을 못 팔아서 걱정, 비가 오면 부채를 파는 아들이 부채를 못 팔까봐 걱정, 매일매일 걱정이 많았죠. 하지만 이 걱정을 해결해 주신 분이 있었으니 비가 오면 우산을 파는 아들이 장사가 잘 되고 해가 뜨면 부채를 가진 아들이 장사가 잘 된다고 생각하라. 긍정적인 사고를 하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긍정의 힘은 할머니도 춤추게 합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들인데요. 비가 오면 차도 막히고 날씨도 으스스하고 왠지 잠도 안 깨고요. 창문을 열었는데 비가 오면 우울해지는 그런 마음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내리는 비를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결국은 저희의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비가 오면은 장화를 신을 생각에 행복해지는데요. 한국에서 사왔어요. 무릎까지 오는 그 부츠인데요. 정말 비가 많이 와도 또 차가 물을 잔뜩 튀기고 가도 정말 끄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가 오면 코코아를 마시는데요. 제가 좀 저혈압이라서요. 비가 오면은 설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비하면 우울해도 장화와 코코아를 떠올리는 거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행복해질 수 있는 그 무언가, 애청자 여러분은 갖고 계신가요? 만약 아직 없으시다면 매주 화요일 달나라로 정하시는 게 어떨까요? 한 주간 무슨 일이 일어났더라도 달나라를 들으면서 릴렉스. 네, 밤오리즘 브리스번의 애청자 여러분, 오늘 비라는 테마로 여러분 앞을 찾아온 달나라와 1시간 반 동안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코너지기 여러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기다려지는 코너입니다. 브리스번 축제 소식과 이번 주의 게스트 수진 씨와 함께하는 오지인포. 눈물이 비처럼 쏟아지는 우리 마지막 방송이네요. 영미 씨의 K넷. 비하면 생각나는 영화 뭘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개봉 박두입니다. 미영 씨의 영화의 발견. 오늘도 1시간 반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오늘 첫 곡 버벌진트의 비범벅 듣고 올게요. Yeah, VJ. Yeah, and Bumpkey. Let go. 비범벅이 돼 힐거리를 꺼내네 미친 사람처럼 잘 지내니 너 복선이었던가 유난히 네가 예뻐 보이던 날 같은 머리 스타일 같은 화장인데 다른 사람처럼 어딘가 변한 달라진 듯한 느낌이 기억나는 긴급한 일이 생겼다면 주말에 밤을 나 혼자 보내게 만들었지 왼쪽 내려온다 이해가 됐지만 마음은 다르게 반응해 불길한 예감은 왜 항상 일이 잘 들어맞는데 그날 밤은 내 트라우마로 남았네 비범벅이 돼 힐거리를 꺼내네 미친 사람처럼 잘 지내니 넌 상처가 깨끗이 씻겨나가주길 바라면서 동시에 잘 안 될 걸 알면서 I'm walking, I keep walking in the rain 이것밖에 없어 할 수 있는 게 끝도 없이 walking, I keep walking in the rain 이 비에 다시 써내버릴래 퍼즐의 완성 우연히 본 네 폰 속의 단서 이건 누군데 대놓고 죽은데 대체 묻는 내게 너의 답 끝낼 때가 왔대 비가 오네 하필이면 I treated you like one in a million 헤어지는 법 중 최악아마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비범벅이 돼 힐거리를 꺼내네 미친 사람처럼 잘 지내니 넌 상처가 깨끗이 씻겨나가주길 바라면서 동시에 잘 안 될 걸 알면서 I'm walking in the rain baby. 이것밖에 없어 할 수 있는 게 끝도 없이 walking in the rain 이 비에 다시 써내버릴래 Hey, what are you doing? I'm looking for some music. What kind of music? World music.
Did you know about some radio stations? 4EB, I think is the name. What? 98.1 FM. Good music. What? We do that again? We have that? Radio 4EB FM. 지금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브리스번 유일의 한인 라디오 달과 나의 라디오 달나라를 함께하시고 계십니다. FM 98.1 글로벌 디지털 라디오. 안녕하세요, 수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안색이 별로 좋지 않으시네요. 너무 좋지 않죠. 네. 네, 요즘 너무 일만 했더니 몸이 좀 축난 것 같아요. 오랜만에 쉬는데 네. 막 몸살에 구토에 여튼 오늘 몸 상태는 별로지만 기어이 왔습니다. 뭐 일을 쉬엄쉬엄 하시고 라디오를 열심히 하셔야죠. 왜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서 뭐 하시려고? 아니 뭐 일확천금을 노리겠다는 건 아니고요. 네네. 뭐 좀 요즘 일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번 주는 야외로 가서 일에서 벗어나서 여유를 좀 만끽해 보려고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좀 여유를 찾아야죠. 그리고 또 심신의 안정도 좀 찾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아파도 오지인포를 이렇게 전화로 와주시는 그 의지. 네, 좋습니다. 이번 주 오지인포 소개해 주실 거죠? 그럴까요? 네. 이번 주도 페스티벌 소식입니다. 네. 요즘에 브리즈번에 페스티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매주 끊이지 않고 페스티벌이 그냥 이어져 있는데요. 네. 이번 주는 어떤 페스티벌인가요? 혹시 Centenary Rocks 페스티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돌을 가지고 하는 걸까요? 네, 락을 가지고 뭘까? 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 페스티벌 알고 있습니다. 네, 농담한 거예요. 역시 잘 알고 계시는군요. 네. 모르는 게 없으시는 우리 희정 씨. 네. 올해가 10년째라서 그 네. 셀레브레이션 파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벤트를 아주 많이 준비한다고 합니다. 네, 사실 요즘 신생 페스티벌도 많은데 10년째면은 굉장히 또 오래된 페스티벌인데요. 그렇죠. 오래되기도 하고 또 이번에는 그 셀레브레이션답게 음악에 음식에 뭐 놀이기구에 뭐 다양하게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그 규모도 제법 큰 페스티벌인 것 같더라고요. 네, 또 센티널 락스 페스티벌 하면은 카 페스티벌이 또 클래식카. 네. 그렇죠. 굉장히 멋있잖아요. 클래식카들이 쫙 모아놓으면은 뭐 일반 차 매니아뿐만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도 굉장히 볼만한 것 같더라고요. 눈이 이렇게 막 돌아가요. 그렇죠. 좀 태워달라는. 맞아. 같이 가요, 오빠. 네, 알찬 이벤트 행사에 무료 입장이니까 꼭 한번 가보세요. 네, 이번 주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이어지고요.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는 행사니까요. 시간 꼭 참고하시고요. 네, 장소는요. 17 마일즈 락스에 있는 그 락스 리버사이드 파크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더욱 자세한 정보는요. centenaryrocks.com centenaryrocks.com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네, 오늘 오지인포 2부에서는요. 또 특별한 분을 모셔서 이렇게 오늘 오지인포 1부를 되게 짧게 가는데요. 네. 그분이 제가 듣기로는 뭐 브리스번에서 말만 하면 다들 아는 그 사이트의 운영을 하시는 그 창시자라면서요. 네. 하시는 일도 굉장히 다양하신 그분. 네. 2부에서 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매우 기대됩니다. 네, 오진포 1부에서는요, 간단하게 센티너리 락스 페스티벌 정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희는 에이핑크의 러블리 데이 듣고 올게요. 언제부터 네가 좋은진 난 잘 몰라 대체 왜 언제부터 네가 좋은지 난 잘 몰라 그냥 느낌이 좋아 그냥 이렇게 다가와 연예인보다 멋진 걸 내 방 침대보다 편한 걸 너와 단둘이 lovely day 그래 지금처럼만 해줘 예뻐해줘 나만 생각해줘 그냥 이렇게 lovely day 다 그냥 네가 내 편이었으면 난 좋겠어 그냥 그럼 좋겠어 그냥 다
내 모든 걸 좋아해줬으면 난 좋겠어 그냥 그럼 좋겠어 넌 내 안에 넌 있던 나만의 secret boy 연예인보다 멋진 걸 매번 침대보다 편한 걸 너와 단둘이 lovely day 그래 지금처럼만 해줘 예뻐해줘 나만 생각해줘 그냥 이렇게 lovely day 넌 내 옆에 조용히 다가와 내 입술에 살며시 맞추고 어느새 나도 몰래 두 볼이 빨개지나 봐 네, 에이핑크의 러블리데이였습니다. 음악 끝나는 사이에 저희 곁에 벌써 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달나라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명혁입니다. 네. 영어 이름은 제임스 김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95년대에 처음 호주에 왔고요. 이야. 그 이후로 일본에서 1년간 유학을 했습니다. 다들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썸 브리스번이라는 웹사이트를 하고 있고요. 네. 유학원과 부동산 에이전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겸손하세요.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썸브리스번이라는 사이트 모르는 사람 있나요? 다들 아시는 사이트인데요. 그럼요. 네네. 그리고 1995년도에 워킹을 오신 거면 네. 그때가 워킹 홀리데이 첫 회 때잖아요. 그렇죠. 뭐 호주 워킹의 첫 테이블 끊으신 것 같은데요. 그때 어떻게 알고 어떻게 오셨어요? 혹시 희정 씨, 수진 씨 다트라는 거 해보셨어요? 네, 다트 알죠. 제가 가끔 한국에서 친구들과 술 일잔 하고 막 이러면 다트 게임 하곤 하는데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근데 갑자기 다트는 왜요? 네, 제가 95년대에 군 제대를 하고요. 네네. 자취하던 친구 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 네네. 친구 집에 세계 지도가 그려진 다트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다트로 딱 맞춘 나라가 바로 호주였습니다. 이게 제가 호주로 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우연히 굉장히 운명을 좌우한 케이스인데요. 다트로 결정을. 네. 많이 빗나가셨어요. 호주가 상당히 아래에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단 호주 대사관 연락을 해봤더니요. 네네. 워킹 할리데이 비자가 그해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더라고요. 영어 학교에서도 공부도 할 수도 있고 일도 할 수도 있고 여행도 할 수도 있다고 해서 그렇죠. 워킹 할리데이 비자를 선택했고요. 네. 그래서 바로 비자를 선택해서 신청해서 95년 10월에 이렇게 호주로 오게 됐습니다. 95년. 이야, 다트로 이루어진 이 95년부터의 인연이네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몇 년 전이죠, 대체? 20여 전. 20여 전. 20여 년 전. 20여 년 전. 굉장히 오래됐네요. 몸이 안 좋은 게 이럴 때 크나요? 요즘 워킹 비자가 워낙 보편화돼 있어서 굉장히 오래 전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전 생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과 달리 그 당시에는 정보가 전혀 없었을 텐데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같이 좀 공유해 주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네, 그때 알바와 여행에 관한 경험담인데요. 네네. 제가 처음 호주 왔을 때는 이게 브리스번이 아니라 시드니였거든요. 배낭 메고 맨 땅에 헤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이렇게 말만 들었지 실제로 비자를 받고 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썬브리스번처럼 일자리나 이렇게 숙소를 알아볼 수 있는 웹사이트도 없었고요. 워킹 홀리데이 오신 분들이 누구나 이렇게 아르바이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저도 숙소 구하고 바로 알바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러면 알바를 구하셨나요? 뭐 어떤 일 하셨어요? 네, 처음에는 여기 이제 로컬 신문을 보고 일자리를 구했는데 그 처음에 구했던 일자리가 바로 명함 공장인데 그 명함을 패키징하는 공장이었어요. 아주 단순한 노동인데요. 네네네. 이렇게 명함 다발을 기계에 넣고 이게 비닐용지를 덮은 다음에 기계를 덮고 이게 버튼만 누르면 돼요. 근데 이 버튼만 누르면 이거 명함 다발을 깔끔하게 압축해 주는데 이걸 잘못하면 공기방울이 생겨요. 이 공기방울이 생기면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3일 만에 이게 잘렸어요. 이야, 이런 어두운 과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쉬운 작업처럼 들리는데 이게 딱히 쉽지는 않은가 봐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또 일을 하셨어요. 네, 물론이죠. 그 다음에 찾은 곳이 바로 이제 옷 공장이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주 단순 노동인데요. 옷
뒷면에 이렇게 비닐이 달라붙어 있는데 이걸 네. 다루미로 뜯기만 하면 되는 그런 쉬울 것 같은데. 진짜 단순 노동이었어요. 네. 근데 누구나 한번 보기만 해도 할 수 있는 일인데 네. 이 일도 일주일 만에 잘렸습니다. 왜요? 대체 왜요? 솔직히 왜 잘렸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때 네. 그 조사장님이 설명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렇게. 네. 그리고 처음 일주일은 이렇게 트레이닝 기간이라고 해서 네네. 시급도 5불밖에 안 쳐주고. 아. 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네. 나중에 이렇게 잡지를 보니까 그 공장에서 또 구인 광고를 냈더라고요. 어머, 똑같이. 네, 그거 보고 저희가 뭔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진짜 절망했는데 나중에 영어 학교 다니다 보면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네네. 다들 한 번씩 당했더라고요. 이렇게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블랙리스트로 올라간 그런 알바 업체였어요. 진짜 좋지 않은. 그래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정말. 저도 요즘에 시급 5불로 트레이닝 기간이라고 해서 준다는 그 알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거 다 불법이니까 이런 데서는 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네 안타깝네요. 네. 그 다음에는 또 네, 또 거기에서 제가 또 멈출 수가 없죠. 그다음에 또 했던 곳이 바로 제가 그때 살던 곳이 크로이던이라는 곳이었는데 네. 바로 그 역 근처에 네. 영빈관이라는 한식당이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이렇게 설거지하는 이렇게 주방 보조 알바를 했습니다. 아. 숙소도 처음에는 한국 학생들과 이렇게 쉐어를 했었는데요. 네네. 나중에 이게 호주 사람들과 이렇게 쉐어를 하고 싶어서 몇 주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찾은 곳이 바로 스트라스필드라는 그 역 뒤쪽에 있는 쉐어하우스였어요. 이렇게 복도 양쪽으로 딱 해가지고 닭장방 아시죠? 그런 분위기에 쭈르륵 그 유명한 닭장 쉐어 12개 이렇게 있는 그런 쉐어하우스인데 고시원인가요? 네, 고시원 차원 아니었고요. 네. 이 호주 사람들과 이렇게 유럽, 남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네. 동양 사람은 저 혼자였습니다. 제 이름이 이렇게 제임스인데요. 네. 그쵸. 제가 이 쉐어하우스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한국전에 참전했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바로 잘 왔다 받아주시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이 아저씨 이름이 제임스라서 저도 이름을 제임스라고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인연이군요. 그렇네요. 네. 뭐랄까 이제 그런 그 아저씨의 뭐랄까 그림이 좀 그려지는데요. 약간 좀 우락부락하면서도 정이 있는 그런 아저씨 왠지. 예. 그러면은 뭐 이렇게 힘든 그 워킹 홀리데이라면 지금도 다들 한 번씩은 해보는 모든 일을 다 겪으셨는데요. 네. 그럼 이때부터 그러면 어떤 그런 종합적인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사이트를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그때 그 사이트 구성은 아니고요. 네. 제가 브리스번에서 다시 와서 이렇게 유학원을 시작했을 때 네. 2003년도에 이렇게 썬브리스번 사이트를 만들게 되는데요. 네. 저도 전에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이게 학생들이 필요한 이렇게 정보, 특히 숙소나 일자리 정보가 있는 사이트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사이트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죠, 좋죠 있으면. 당시만 해도 다른 한국어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만들기 전에도. 근데 특히 한국 유학생들은 저처럼 호주 사람들과 이렇게 또는 다른 나라 유학생들과 쉐어도 해보고 싶고 홈스테이도 해보고 싶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한국어, 영어를 처음 만들게 되었고요. 네네. 그 뒤로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포르투갈어 그리고 인도 등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 이야, 되게 체계적이게 이렇게 구상을 잘해서 만드신 것 같아요. 저도 웹페이지는 만들어봐서 알지만 혼자 하기는 좀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쉽진 않은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썬브리스번 같은 경우는 뭐 브리스번에 사는 사람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 다 들어오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트래픽이 있는데 썬브리스번은 그럼 어떤 식으로 뭐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예전에는 회원 가입 없이 아무나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몇 년 전에 여기 TV 프로그램에 60 Minutes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있죠. 알아요, 60 알아요. Minutes. 거기에 한국 분이 이렇게 캐시잡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그 캐시잡을 신고를 하셔가지고 약간 이제 그분에 대해서 지지하시는 분들과 여기 호주까지 와서 한국을 욕되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때 찬반 토론이 저희 사이트에 뭐 실시간으로 한 500개 이상 이렇게 올라오면서 저희가 하루 동안 사이트를 닫고 회원 가입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하나가 이렇게 사이트 하나를 망치는 건 정말 많이 보셨나 봐요. 그 프로그램을. 이게 60minutes는 정말 많이들 보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렇군요. 힘들군요. 네네. 그리고 그 이런 회원
회원 가입만 하시면 이거 누구나 글을 올릴 수가 있는데요. 네. 저희 이제 썬브리스번은 거의 웹 디자이너가 있고요, 프로그래머가 있고, 그리고 게시글 관련해서는 네. 매일 저와 저희 스태프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 보시면 이제 각 나라별로 그러니까 언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국 그렇죠. 게시판은 저희 타이완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분이 관리를 하고 있고, 일본어는 저 일본 그 타츠진이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그쪽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언어들은 아직 좀 초보 단계라 그렇게 이용자는 많지 않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여태까지만 들었는데도 굉장히 뭐랄까 흥미진진한 내용이었는데요. 네. 일단은 저희가 잠깐 이제 여기서 음악을 하나 듣고 다시 3부로 저희가 우지부 최초로 3부로 넘어갔다가 이야. 오겠습니다. 네, 저희 일단 제임스 사장님의 신청곡 박강성의 내일을 기다려 듣고 돌아올게요. 잊어야 한다고 눈을 감으면 가까운 빛으로 다가오는 것은 낙엽이 지기 전에 돌아서려니 벌써 눈이 내리네. 하지만 어쩌다 그리울 때면 지나간 날들을 사랑이라 여기고 흐르는 시간 속에 나를 달래며 잊을 수는 없을까. 아는지 모르는지 웃음만 보이던 그대가 커피 한 잔의 추억은 아닌 거야.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슬픈 사랑의 비밀을 간직한 채 또다시 내일을 기다려. 내일을 기다려.
네, 박강성의 내일을 기다리며 듣고 왔습니다. 내일을 기다려 듣고 왔습니다. 죄송해요. 네, 저희 2부에서는 저희 썬브리스번의 운영자이시자 창립자이신 제임스 자상님의 과거에 대해서 들어봤죠. 네,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과거 이야기. 네네. 네. 어쨌든 저희가 계속 얘기를 계속해야죠. 저희가 썬브리스번이 굉장히 브리스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인데요. 네. 여기에 뭐랄까 그 운영자로서 뭐랄까 이 썬브리스번에서 사람들한테 꼭 소개하고 싶은 그런 기능이라던가 어떤 팁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이용을 하시니까요. 예, 여기 썬브리스번 보시면요, 네네. 썬브리스번과 이게 썬 퀸즐랜드로 사이트가 나눠져 있는데요. 맞아요. 예, 사이트 계정이 달라서 네. 이 두 사이트에 각각 회원 가입을 하시고 이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퀸즐랜드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농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5월로 오신 학생들이 이 지역에 많이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퀸즐랜드 게시판을 별도로 만들게 됐습니다. 아, 그럼 그 가입을 두 사이트가 다른 사이트인 거군요, 아주. 예, 맞습니다. 아, 예, 별도로 이게 따로 회원 가입을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그 혹시 그럼 썬브리즈번을 이용할 때 자주 오는 뭐 질문이 있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일단 가장 많이 이제 오는 질문이요. 네. 사진을 올리실 때 이렇게 에러가 발생돼가지고 사진을 못 올리시는 분들 연락이 많이 오는데 저도 경험한 적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때 사진 올리실 때는 팁이 뭔가요? 예, 항상 그 파일 이름이 네. 영어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한글로 되어 있으면 이게 안 올라가거든요.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영어로 올렸는데 또 에러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제 영어로 픽처 하면 픽, 그래서 간단히 PIC, 넘버 1 이렇게 올리실 경우 다른 사람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파일을 올렸다고 하면 또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올렸는데 에러가 발생할 경우는 그 이름을 다르게 완전 다르게 러블리 제임스랄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시게 되면 러블리 제임스?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특이하게 막 QK, JJJ 뭐 이런 거. 네. 그렇게 해서 에러가 발생하면 또 다른 식으로 체인지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막 숫자랑 되게 영문이랑 섞어서 하면 그런 에러가 많이 없겠군요. 남이 안 올렸을 것 같은 이름을 하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불편해하시는 게 또 뭐가 있냐면 혹시 이제 글을 이제 복사를 해서 이렇게 올릴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정말 불편해요. 이거 너무 불편해요. 또 팁이 있습니다. 뭐예요? 혹시 이제 마우스로는 이렇게 저희가 이제 다른 이제 다른 곳에 작성한 글을 마우스로 이렇게 복사를 하지만 이렇게 붙이실 때는 마우스로는 안 되고요. 컨트롤 V 키를 이용하셔서 저희 사이트에다 붙이시면 돼요. 아, 저도 붙여넣기가 안 돼서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냥 키보드를 사용하면 되는 거였군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 좀 뭐 시크릿 키랄까? 뭐 그런 거, 그런 치트 키랄까? 그런 거 같은데요. 별것도 아니었어. 알고 보니 좀 억울해. 괜찮네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이제 당부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게시판 공지사항에 이렇게 공지를 해놓은 이제 부분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특히 저희 사이트 보시면 워킹 할리데이 세컨 비자 폼을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정말 불법이거든요. 본 적 있어요. 근데 매일 여러 번씩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누차례 글을 지우는데 현재 이렇게 전문적으로 세컨폼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근데 저희 사이트 초기 화면에 보시면 좌측 하단에 아시안 전담반 이렇게 배너가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아시안 전담반에서 저희 사이트 항상 보고 계시고요. 여기에 한국 분들 몇 분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민성에서도 저희 사이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컨폼 절대 판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 사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폼을 또 구입해서 걸리시면 추방당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비자 1년 더 연장하기 위해서 만약에 비자 연장을 원하시면 비자 연장 가능한 지역에서 3개월 일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연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맞아. 제대로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평생 해외 여행하는데 결격 사유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면접을 그러니까 그
정말 회사에 그 이력서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이거 진짜 들어봤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쉽게 생각하셨다가 큰 코 다치죠. 네, 만약 괜히 걸리면 해외 범죄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쉽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불법이라는 거. 네. 네. 또 다른 게 있나요? 네, 그리고 이제 벼룩시장 보시면요. 네. 저희가 벼룩시장 우측 가장 상단에 보면 네. 이게 술 판매 금지라고 제가 배너를 불려놨는데요. 네네. 붙여놨는데 게시판에서 이거 술과 담배도 판매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몰랐어요. 모르셨어요? 네, 혹시 술 담배 판매하셨어요? 아니, 저희 사이트에서? 아니 살려고 한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사진 않으셨고 사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이게 술 담배를 이렇게 면허 없이 판매하시다가는 벌금과 시정에 처하게 되거든요.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죠. 맞습니다. 퀸즐랜드 주류 및 게임 부처에서 얼마 전에 술 판매하시는 한국분 2분을 각각 4만 불의 벌금을 처했고요. 4만 불. 추가로 4명도 지금 벌금과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무시한데요? 전 그게 불법인 줄 몰랐거든요. 네. 이게 그냥 쉽게들 많이 생각하셔서 많이 팔고 많이 사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겠네요, 정말. 네, 불법이거든요. 네.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담배도 이렇게 컨테이너로 들어와서 저희 사이트에서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야. 제가 그분들 아이디 다 알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들어오시다가 3건에 걸려서 추방된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 판매도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저도 지금 담배를 제가 많이 피다가 지금 이제 끊은 지 한 5년 됐는데요. 네. 각 제가 알고 있는 담배의 모든 이름은 제가 금지어로 해놨어요. 그런데 네. 이제 이렇게 썩썩 빠져가셔서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 담배 판매 금지하시고. 걸리시면 큰일 납니다. 그 오늘부터는 이런 그 술 담배 판매를 사지도 말자.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 하면은 네. 저 하나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 뭐예요? 환전 사기. 저도 들어본 적 있어요. 네. 환전 사기 항상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네. 저희가 사이트 오픈한 이후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환전 사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우측에 보면 벼룩시장 우측에 그 배너로 환전 사기 주의하십시오라고 배너를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전 사기가 계속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직거래, 만나서 시티에서 이렇게 직거래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한국에서 돈을 쏘고 호주 비자로 이렇게 이제 받는 경우, 특히 여기 호주에서는 이렇게 수표를 이제 뱅킹을 하게 되면 한 2-3일 걸립니다.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 수표를 넣고 나중에 이게 수표를 캔슬해 버리게 되면 이게 부도 수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희 착한 사람들은. 그래, 머리가 좋아야 돼요, 범죄하려면. 이런 것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보면 세상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또 다른 주의점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자주 아시아 전담반에서 연락이 오는데요. 경찰이죠. 예, 그렇죠. 아시아 전담반에서 연락이 오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접하는 내용들이 바로 명예훼손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회수가 빨간색으로 막 올라가는 그런 글들이죠. 네. 제가 누구 좀 싫어하는 사람이랄지 좋은 감정이 있지 않은 사람들,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비방하는 글이랄지 특히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여자친구 전화번호를 낚시글이죠. 저희 뭐 구인 안에 뭐 시급 뭐 100불을 받는다. 맞아. 해놓고 여자친구 번호를 넣는달지. 저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되죠. 안 되죠. 아시아 전담반 중에 이제 사이버 수사대가 있는데요. 네네. 그분들이 항상 독수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엄마가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경찰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사이트에 보시면요, 네. 퀸즐랜드 게시판에 그 커뮤니티라는 게시판이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렇게 토론하고 어떤 이슈 이제 토론하고 싶거나 이슈가 있으면 이 커뮤니티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네, 그리고 뭐 이제 퀸즈랜드 게시판에는 저희 코디오 게시판도 있죠. 네, 사연도 많이 올려주시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썸브리스번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뭐 경찰에서도 연락이 오고 뭐 이민성에서도 연락이 오고 굉장히 많이 고생을 많이신데요. 네, 어쨌든 저희 썸브리스번 창립자께서 이렇게 직접 알려주신 팁이자 정말 중요한 정보니까요.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오늘은 썸브리스번 창립자 제임스 김 사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것저것 뭐 자세한 팁들도 많이 주셨고요. 그렇죠? 네,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 썸브리즈번 말고도 이렇게 지금 유학원이나 뭐 부동산 같은 것도 하시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요즘 근황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이제 브리스번은 저희가 유학생들이 2000년 이후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요. 네. 예, 몇 년 전에 이제 영주권 학과라는 전문대학 과정들이 없어지고 과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그런 기회가 없어지고 호주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렇죠. 브리스번 오는 유학생 특히 이제 호주로 오는 유학생 수가 많이 줄었죠. 예. 네, 뭐 맞아요. 아시겠지만 요즘 들어서 이제 호주 달러가 조금씩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러면 이제 다시 좀 유학생들이 더 호주로 더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해봅니다. 맞아요. 네, 정말 환율이 변동이 많이 됐죠. 제가 왔을 때는 뭐 800원이었는데 처음 왔을 때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680원이었습니다. 그 제가 전설을 처음 왔을 때는 700원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달러를 진짜 넘을 줄은 생각을 못했는데 참. 요즘 그러면 부동산은 어떠신가요? 부동산도 경기가 별론가요? 예, 부동산도 이게 브리스번 같은 경우는 2008년을 피크로 해서 이제 주택 시세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네네. 브리스번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적어도 10에서 15% 이하로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아이고. 지금은 점차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올해 올 말에 이제 은행 융자 이자율도 더 낮춰준다고 하니까요. 올 하반기부터는 아마 부동산 시장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래요. 그래야 되는데. 맞아. 저도 최근에 은행 융자 이자율이 4.99라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자가 되게 많이 내렸더라고요. 지금 사십시오,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네, 저는 4%였다는 진짜 처음 들었어요. 네. 네, 그렇죠. 네. 저도 주택 매매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매매를 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경기가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네. 비즈니스 매매를 내놓으시는 분들도 많고 매물들이 또 저렴하게 나오다 보니까 구매하려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는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비즈니스 비자가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보다는 가까운 이제 골드코스트랄지 다른 주, 그러니까 멜번이나 애들레이드, 시드니 등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의 문의가 많고요. 비즈니스 매매 관련해서는 저희 이제 선 퀸즐랜드 사이트 보시면 전문 비즈니스 매매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 제 얼굴도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얼굴도 한번 뵙고. 네, 어디서 많이 뵌 듯하다라는 그런 그런 느낌이 있었죠. 저희가 다. 네. 저도 이거 한 번씩 이렇게 매물들을 보거든요. 요즘 정말 저렴해져서. 저희 하나 할까요? 비즈니스. 네, 코디오 스시 이런 거. 코디오 스시? 달나라 스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모두 관리하시려면 진짜 정말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실 것 같아요. 근데 저 요즘 바쁘다고 좀 제가 투덜거렸거든요. 그렇죠. 반성이 갑자기 급반성이 됩니다. 네. 뭐 근데 호주 워킹도 뭐 1회 때 물론 다트의 힘이었지만 도전을 하시고 뭐 썸브리스번이라는 사이트도 개설을 하시고 또 새로운 사업도 계속 시도를 하고 계신데 이렇게 뭐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요. 이제 일하는 데서 열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한 가지 일만 하시다가 열정이 식어서 다른 일을 찾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현재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 새로운 분야를 좀 더 전문적으로 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이렇게 이런 사업들에 도전을 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도전, 챌린지라는 단어가 그 왠지 모를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지금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를 방문한 많은 워홀러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 그 젊었을 때 저희가 평생 한 번 받을 수 있는 비자거든요. 네.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렇죠. 그 새로운 이렇게 도전과 경험을 하러 왔다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비행기를 처음 타고 온 나라가 바로 이 호주였고요. 지금은 이렇게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네네. 요즘은 해외여행 이렇게 쉽게 다니잖아요. 그렇죠. 단순한 이렇게 관광 비자로 이렇게 여행 온 것이 아니라 네. 1년이라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짧으면 짧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기간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외국에서 이렇게 체험한다는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사실 뭐 영어는 한국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저는 공부를 하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TV나 인터넷으로 보는 그런 체험이 아니라 그 배워온 영어를 가지고 또 외국에서 또 생활을 하면서 체험을 하고 하는 게 정말 이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그런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새로운 문화하고 이런 이제 사고 방식들을 배울 수 있다는 거, 예.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호주까지 오셨으니까 다른 나라 유학생들하고도 함께 영어학교에서 영어 공부도 해보시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아르바이트를 먼저 했잖아요. 그렇죠. 아르바이트만 하다 보니까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영어 학교로 갔습니다. 예. 예, 마찬가지로 이렇게 영어 학교에서 여러 나라 학생들, 유학생들과 한번 친구를 사귀어 보시고요. 네. 그리고 저에게 워킹 홀리데이가 준 가장 큰 것은 이렇게 호주 사람들의 이렇게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예, 한국에서는 저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 취직하고 취직하면 결혼하고 이런 하나의 일상적인 패턴이 있죠. 그 패턴에 따라가지 못하면 이렇게 시선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여기 제가 생활할 때는 그런 시선들이 없었고 어떻게 보면 자유분방한 그런 게 저한테 마음이 들었고 아마 그래서 저도 이렇게 호주에 정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아직 그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 해봤던 것들이 어떤 상황마다 부닥칠 때마다 이렇게 크게 도움이 될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왠지 나만의 밑거름, 원동력 뭐 이런 게 되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혹시 저희 유학원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뭔가요? 뭐예요? 네. 우물 밖으로 나가는 생각이 젊은 사람들. 네. 이야. 그만큼 이렇게 즐겁고 알찬 경험을 하고 가셨으면 합니다. 네. 이야,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박수 쳐야 될 듯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네, 그렇네요. 네, 아쉽지만 오늘 오지인포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의 살아있는 역사, 그렇죠. 걸어다니는 화석 이신 오늘 게스트 제임스 씨와도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아이돌로 치면은 신화시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네요. 빰빰빰. 신화 노래 들었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네, 오늘 그러시면은 오신 우리 제임스 사장님 보내드리면서요. 다음 주 오지인포 인터뷰도 기대되는데요. 다음 주 오지 인포에서는요. 네네. 그 그라피스 학생회장과 부회장을 오겠습니다. 네, 이제 개강이 됐죠. 네. 이분들에게 혹시 궁금한 점이나 네. 뭐 이렇게 물어볼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달나라 페이스북 페이지 DALNARA로 여러분의 질문과 궁금한 점을 올려주세요. 네, 오늘 나와주신 사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네, 다이나믹 듀오의 만루혼런 들으면서 수진 씨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럼 좀 다음 주에 뵐게요. 이제 할 때 됐잖아. 이제 할 때 됐어. 공격 한번 치자, 씨발! Rhythm 위에 병적인 paranoid 편법은 앞서 fuck that steroid 어깨 힘 빼고 swing Whoa, I'm feeling like 이대형 머리 길이는 3mm 미간에 줄 좀 걸어놓고 Bruce Willis 라도 된 듯 감정이입내 삶의 모토는 walk hard, play hard 아서 나는 die hard 대충 걸치놓은 느낌은 본드와 time-fold 향수는 pheromone 자신감은 업돼서 쌩쌩 열등감은 skyfall 지금 내 기분은 마이클 조던 날아가는 모양 걸으면 G-class 바퀴가 굴러가다 당당 빡빡한 하루 끝에 손에 쥔 자유자가 더 소중한 존재 마치 탑
30년 선 내 인생 언제나 발렌타인 여자들은 내게 서로 주려고 해 매일 발렌타인 Hell yeah fucking right 바닥부터 치고 올라와도 날 빗고도 놈들은 여전히 날 몰라봐 보는 눈이 멀어서 빙시드 RT는 해주겠고 빙시짓 하는 거 50마리 볼 수 있게끔 원힛 원더를 욕하는 노힛 언더 새끼들 Stop bluffing 환상에서 먼저 깨기를 내가 창조적일 땐 현실도 나 못 달라 Life's a bitch like 주다의 혹은 스칼러 널 괴롭힐수록 내 건 더 커져 SM 난 더하면 더 했지 내 인생엔 없어 뺄셈 내 스텝이 커질수록 New kicks on the block 바클과 조던 형들이 내 두 발을 조물락 난 점점 점가 예사롭지 않네 180, 190 사이에서도 혼자만 윗동길 맞네 Turned up 난 그냥 초던 넘어가 이거말로 Alright 때린 기분 지금 말로 Alright 내 기분은 지금 말로 Alright 때린 기분 지금 말로 You're listening to 4EB FM. You can find us on 98.1 on the FM band. If you'd like to know the broadcast times of different languages, come in and pick up a program guide. We're at Kangaroo Point on 140 Main Street. Or you can find us on the internet at www.4eb.org.au or call 3240 8600 3240 8600. 누군가가 메디케어라고 하면 아마도 먼저 생각나는 것이 가지고 다니시는 작은 녹색 카드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메디케어는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의사의 일과 시간 이후에는 근무의 시간 GP 상담번호로 전화하여 의료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호주 내 어디로 가든지 온라인 e헬스 기록을 통해 필요할 때 자신의 건강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케어 로컬들은 호주 전 지역에 추가 보건 서비스를 계획하고 또 재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하도록 돕습니다. 메디케어, 모든 호주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australia.gov.au/medicare를 방문하십시오. 캔버라 호주 정부로부터 승인받아 윤재은이 전해드렸습니다. Station sponsor. 여러분은 지금 브리스번 유일의 한인 라디오 방송 달과 나의 라디오 달나라를 듣고 계십니다. FM 98.1 글로벌 디지털 라디오. 듣고 싶으세요? 알고 싶으세요? K넷이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죠. K넷 코너지기 영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마지막인겨. 진짜. 아, 누나 이제 다음 주면 누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눈앞이 흐려지네요. 어떡해요. 내가 조금만 덜 매력적이었어야 하는데 미안해요, 누나. 이쁜 것도 죄인가 봐. 마지막까지 참 예쁜 것도 죄면 누난 참 법 없이도 살 텐데 참. 뭐야, 내가 제일 좋다며. 이제 갈 때 되니까 이런 거야? 제일 좋다고 이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정직한 사람. 무튼 애청자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들려드리는데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국 가서도 꼭 저희 달나라를 잊지 마시고요. 화요일 되면 들어주시고요. 계속 페이스북 통해서 연락 부탁드릴게요. 꼭 당연하죠. 약속. 네. 예, 오늘이 제가 진행한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특별한 걸 준비해봤습니다. 상반기 K넷 결산, 자체 네. 결산이죠. 네. 지난 1월부터 K넷을 달군 핫한 노래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하는데요. 네, 뭐 중간 정리 그런 거네요. 네. 뭐 기존의 그런 핫한 10곡을 그냥 골라서 하는 건가요? 좀 방식을 바꿔봤는데요. 핫한 연곡을 뽑기엔 너무 쟁쟁한 곡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각 달별로 한 번씩 정리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되는데요. 예. 그럼 주요 3곡 달별로 결산해서 가장 핫한 곡을 되짚어 보는 거면 근데 그렇게 뭐 겹치는 곡도 않고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우선 네. 좀 선정 기준을 말씀드려보면은 네네. 저를 매번 도와줬던 친구죠. 멜론 차트를 이용했습니다. 멜론. 그러면은 뭐 앨범 판매, 다운로드, 그다음에 스트리밍이 기준이 됐겠네요. 예. 비율은 그러면은 뭐 스트리밍이 제일 높고 앨범 판매가 가장 낮게 반영되는 그런 기존 방식으로 진행했나요? 네, 기존 방식에 거기서 이제 월간 네티즌 투표 결과를 더했는데요. 나름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조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죠. 네, 과거부터 그러면은 하나씩 짚어보게
되겠는데요. 추억이 막 밀려오네요. 그렇죠. 벌써 6개월 전이에요. 네, 벌써 6개월 전인데 한국은 뭐 겨울이었죠. 6개월 전이. 그죠. 네, 1월의 곡은 어떤 게 있었나요? 예, 당시에 거물급 아이돌이 컴백했었는데 네. 9명의 소녀떼들이죠. 소녀떼들. 네. 그렇죠. 소녀시대. 4집이었죠. 굉장히 독특한 노래였죠. I Got a Boy. 이름부터 참 독특했는데요. 제가 처음 이 노래 들었을 때 든 생각이 이게 노래인가 뭔가 이게 랩을 하는 건가. 그런데 그렇죠. 희정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글쎄 이 노래가 사막장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노래가 참 네, 그런 변주곡도 기존의 많고. 뭐랄까 그 소녀시대 옷하고 그 예. 컨셉이랑 그러니까 패션이 예.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많이 달라졌어요. 네. 이제 너무 이렇게 달라지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세대 차이가 나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10대 친구들을 너무 좋아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한물 간 거군요. 제가 나이가 먹었군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뭐 10대 친구들의 그런 거 인기를 받아서 1월의 노래로 선정이 될 수 있었겠죠. 네. 기록을 보니까 뭐 다운로드와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네요. 예, 2배 차이 가깝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운로드와 투표는 팬층의 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이런 소녀시대의 아이가이보를 시작으로 아이 가러 보이죠. 네. 시작으로 네. 저 노래였는지 모르겠네요. 2위 정영동의 강북 멋쟁이, 3위 백지영의 싫다가 순위에 있습니다. 네, 뭐 무한 도전의 힘을 볼 수 있는 그렇죠. 순위였는데요. 매번 겨울쯤에 이제 가요제를 네. 하잖아요. 이번엔 특히 뭐 박명수의 작곡으로 화제가 됐었고요. 그렇죠. 거기다 강남 스타일을 재밌게 패러디했어요. 전 그래도 이제 마지막 노래로 있었던 싫다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또 애절한 발라드였죠. 네. 헤어진 연인을 잊기 싫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백지영 목소리가 이 발라드에 굉장히 어울렸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뻔한 백지영식의 발라드였긴 한데 이제 네. 가사 때문인지 아니면 목소리 때문인지 쉽게 질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반복 재생해봤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네. 누군가요? 영민 씨가 그렇게 잊고 싶지 않은 그녀. 그녀 때문에 한국에 가는 건가요? 이제 다 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6개월 지났으니까. 네. 네. 무튼 쓸쓸한 겨울이면은 들으면 참 좋은 노래입니다. 지금이 네. 겨울이잖아요. 그러네요. 지금 호주가 겨울인데 네. 다시 들어도 괜찮겠네요. 네, 이렇게 강세를 보였던 소녀시대가 2014년 2월에도 이제 여자 아이돌이 꾸준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는데요. 네, 뭐 그때쯤 떠오르는 아이돌이 하나 있죠. 어떻게 보면 정말 지겹게 오래 차트에 머물렀던 정말 바로 오래 그 곡 있었어요. 시스타 있다 없으니까. 아직도 기억나요. 있다 없으니까. 네, 제가 거의 2달 가까이 계속 그 노래를 들었어야만 했네요. 네, 2월 한 달간 1위를 유지했었는데요. 네. 그때 K넷에 제발 내려왔으면 하는 곡 중에 한 곡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시스타 특집도 했는데 안 내려오니까. 할 말이 없어요. 어쨌든 뭐 계절하고도 굉장히 어울렸던 것 같아요. 뭐 발라드를 원하지만 너무 처지지는 않았으면 하는 그런 어떤 대중의 심리를 이렇게 파악한 노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안무가 좀 대박이었죠. 시스타 19으로 보여주는 그 19을 넘나드는 댄스가 이게 마음을 한번 확 놓게 했네요. 영민 씨도 뭐 헤어나오지 못했죠. 지금도 헤어나오지 못해요. 네. 이런 안무에다가 노래가 약간 중독성도 있었어요. 그죠. 계속 듣고 약간 있으면. 어두운 느낌의 약간 차별성이랄까 예. 다른 아이돌의 노래들이랑 그죠? 예, 이런 강력한 시스타의 뒤에는 2위로 있던 리쌍 눈물이죠. 3위의 허각, 모노드라마 등이 있었는데요. 네, 저는 모노 드라마가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우리 귀여운 이승우 그리고 허각의 노래였죠. 훈훈하죠, 어떻게 보면. 네, 이 두 감미로운 목소리가 적절히 어울러졌었죠. 예, 참 좋은 듀엣이었는데요. 네네. 이게 허각의 상승세와 유승우라는 블루칩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죠. 당시에 풋풋한, 지금도 풋풋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팬들의 마음을 쉽게 열지 않았나 싶네요. 네, 눈물 같은 경우는 또 리쌍만의 감성이 이렇게 묻어나오는 그런 그렇죠. 노래였는데요. 헤어진 남자의 속마음 거기다가 이제 게리의 특유의 랩이 그냥 빛을 봤던 노래로 기억이 되네요. 약간 넘어질 때 넘어지지 때 않는. 그런 엇박자. 특유 독특해요, 게리 하여튼. 네. 네, 작곡가 이낙엽착이 함께한 프로젝트 앨범의 한 곡이었는데요. 이게 리쌍 특유의 힙합적인 느낌과 대중성을 가진 이낙엽착이가 이렇게 만나자 이게 대중적이면서 약간 대중적이 않는 노래를 한번 탄생시켰어요. 그렇죠. 독특한 느낌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눈물이 기억에 가장 남습니다. 네, 또 이렇게 2월까지는 발라드풍의 노래들이 강세를 보이다가 봄이 오니까 봄이죠. 변화가 있었죠. 많이 변했죠.
근데 제가 그렇게 예상은 했었어요 그때도. 근데 하지만 오히려 발라드를 강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예, 봄처럼 이렇게 상긋한 노래보다 계속 슬픈 발라드가 좀 유지를 했었어요. 아무래도 그때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발라드가 계속 강세를 보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 혹시 그 드라마인가요? 우리 인성이가 나오는. 인성이가 나오는.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우리 해교도 나왔죠. 아, 네네. 당시 이 마지막 회를 맞이하면서 뭐 인기가 절정에 달했고 뭐 노래가 그냥 다 막. 일단 거미의 눈꽃이 1위를 차지했겠네요, 그렇죠? 네, 1위에는 거미의 눈꽃이 있고 2위 시스타의 있다 없으니까 또 있네요. 3위 다비치의 거북이가 순위에 있었습니다. 뭐 시스타 아직도 있어요. 질려요. 정말 오래 있었네요. 네, 다비치는 뭐 오랜 공백을 깨고 컴백을 했었는데요. 컴백과 함께 1위를 차지했었죠. 예, 그렇게 컴백해서 1위를 차지했던 다비치는 거북이라는 노래 제목만큼 네. 꾸준히 인기를 유지했는데요. 네. 이외에 이제 녹는 중 그냥 보고 싶었어 등 그래 같은 후속곡들이 계속 인기를 유지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비치가 시작이었고요. 그 다비치를 시작으로 해서 댄스곡이 뭐 인기를 모으기 시작했죠. 3월 중순부터. 네, 어떻게 보면 시스타 있다 없으니까 질리지만 이게 슬픈 느낌의 발라드였는데 네. 다비치의 녹는 중 같은 노래는 약간 빠른 템포의 발라드였으니까 희정 씨 말한 것처럼 아무래도 그 변화의 기점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뭐 이렇게 겨울을 달군 이런 노래들이 있었는데요. 뭐 1월부터 3월까지, 3월 아직 추우니까 네. 이 중 한 곡만 뽑는다면 어떤 노래? 개인적으로 지금 시즌과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능력은 리쌍의 눈물을 추천하고 싶긴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가장 큰 인기를 모은 질리지만 있다 없으니까 한번 추천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잠시 쉬었다 올게요. 저희 시스타의 있다 없으니까 들고 이제 추억을 조금 되새기면서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스타의 있다 없으니까 들어봤습니다. 4주 연속 1위를 지겹도록 기록했던 너무 질려요. 네, 곡이죠. 그래도 오랜만에 들으니까 좀 새롭긴 하네요. 왜 네. 그렇게 인기를 얻었는지도 조금 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한국이랑 브리스번 날씨가 반대니까 지금 좀 춥잖아요, 브리스번이. 그렇죠. 네, 요런 날씨에 들으니까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저도 듣고 있으니까 좀 더 쓸쓸해지네요. 근데 좀 슬픈 게 있어 네. 본 적이 오래라서 이제 뭐 그 감정이 좀 있다 어떻게 없는 게 너무 오래된 거야. 그냥 이제 일상적인 게 된 거죠, 없는 게. 이런 우리 한국 가시면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못 찾았으니 근데 한국에서 찾을 수는 있을까요? 여기서도 못 찾았는데 어떻게든 한국에서 노력을 해봐야죠.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발버둥을 쳐봐야 되는데 나 마지막은 아닐 거야. 마지막은 나이가 그래요. 아직 어린데 어떻게든 되겠죠. 일단 나머지를 마저 살펴볼까요? 네, 우리 뭐 쓸쓸한 영민 씨를 이제 갑자기 우울하네요. 네, 근데 4월에 핫한 노래를 살펴볼게요. 핫한 노래를 보죠. 분위기 좀 바꿔야죠. 우선 1위를 차지한 노래, 우리 글로벌 대세. 그렇죠. 싸군의 싸형의 노래였죠. 예, 내 젠틀맨으로 이제 4월에 컴백했었는데 그렇죠. 전 세계가 주목을 했어요. 강남 스타일을 넘느냐 맞냐 아주 좋아요. 좀 잘하시는데요. 뜬뜬뜬 네. 되게 뮤직비디오가 그래도 중독성이 있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강남 스타일 굉장히 또 파급력이 엄청 났잖아요, 작년에. 그렇죠. 그래서 많이 주목을 받았죠. 뭐 젠틀맨도 결과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최단 기간 1억 뷰. 네, 신기록이고요. 네. 처음에는 아무래도 강남 스타일의 연속이 아니지 않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차차 이제 달궈진 해외 반응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이제 피드백이 많이 들어와서 결국엔 못지않은 노래다라는 평을 받게 됐죠. 네, 뭐 젠틀맨의 시작으로 봄이 왔어요. 2위 다비치의 녹는 중, 그다음에 3위 K-윌의 러브 블러썸. 네. 슬프네요, 갑자기. 러브 이런 거. 앞서 말한 것처럼 다비치는 꾸준히 인기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네네. 이 녹는 중은 버벌진트가 피처링해서 참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그렇죠. 하지만 또 너무 좀 변화가 없는 다비치식의 어떤 뻔한 발라드 이런 거에 좀 비판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좀 많았죠. 네, 컨셉도 똑같고 그래서 실망하는 팬들도 많았고요. 예, 이에 비해서 K-윌은 산뜻한 발라드 노래의 계절성으로 자리를 차지했었는데요. 네. 이때 버스커의 벚꽃 엔딩이 차트의 역주행으로 화제가 그대여 참 좋은 노래인데 제가 부르니까 이렇게 슬퍼지네요. 갑자기 1년이 지났는데 1위
뭔가요 이거? 진짜 그때 당시에 봄의 그런 느낌의 노래가 이렇다 할 게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그 벚꽃 엔딩의 바톤을 러브 블러썸이 받았다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게 이제 또 벚꽃 엔딩처럼 확실한 그런 느낌이 좀 부족했죠. 봄 그런 상큼한 느낌이 있었지만 또 봄 하면 떠오르는 노래로의 이미지는 좀 만들지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봄의 노래를 계절로 봄의 이미지를 노래를 만든 한 노래가 이제 상위권 차지하게 되는데요. 있었죠. 바로 다음이죠. 5월 차트에 있습니다. 우선 5월 차트를 살펴보면요. 네. 1위 포미닛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2위 로이킴의 봄봄봄. 여기 있네요. 3위 싸이의 젠틀맨이 있습니다. 봄봄봄 봄이 왔어요. 이 노래가 아닌데 좋은 노래죠 원래. 좋은 노래인데. 네. 어쨌든 뭐 이 노래 뭐랄까 노래만큼이나 아주 훈훈한 로이킴. 그래요.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굉장히 훈훈해요 로이킴. 어쨌든 이 한동안 차트에서 굉장히 뭐 봄이 가고 여름이 왔는데도 계속 남아 있었어요. 있었고. 네. 참 질린 노래였어요, 이 노래도. 로이킴 본인도 당황했다고요. 그렇죠. 이제 컨트리풍의 음악이었는데요. 그 벚꽃 엔딩이 벚꽃이라는 이미지로 봄을 표현한 반면 로이킴은 멜로디나 아니면 그런 컨셉 자체가 모든 게 다 봄의 이미지를 담고 있었어요. 네, 특히 여성분들한테 진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훈훈하니까. 역시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름이 뭐예요는 뭔가요? 네, 이 곡도 굉장히 차분히 인기를 모았죠. 많이 모았죠. 네, 당시 싸이, 조용필, 바운스, 그렇죠. 이효리 등등 이 대형 가수들에 밀려서 초반에 힘을 쓰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차트에서 조금씩 올라가더니 정상에 우뚝 섰죠. 저도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10위권 밖에 밀렸던 곡이 어느 순간 1위까지 차지하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1위를 차지한 후 2주간 순위를 유지했다. 그리고 해외 반응도 생각보다 좋았고요. 그렇죠. 이 인기는 뭐 6월까지 이어져요. 네. 6월의 3위 곡이 포미닛의 이름이 뭐예요. 6월까지 계속되네요. 그렇죠. 이외의 노래를 살펴보면요. 6월 1위는 허각과 정은지의 짧은 머리, 그리고 2위 시스타의 Give It To Me. Give It To Me. 이 노래 아직도 이제 신선하죠.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요새. 네네, 그렇죠. 예, 짧은 머리는 허각과 정은지의 목소리 때문에 빛난 노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깔끔한 보컬의 두 목소리가 아주 대중들에 크게 어필했어요. 그렇죠. 보면. 뭐 발매 시기도 시스타를 비롯한 그 뭐랄까 이승철 뭐 이런 대형 가수들이 발매하기 직전에 어떤 살짝의 공백기를 노렸었죠. 그죠. 이제 아무것도 없는 때 들어가서 한번 치고 빠진 거죠. 그렇죠. 괜찮아요 이런 거. 그에 반면 시스타의 기비팀은 짧은 집계 기간에 불과도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성적이면 7월에는 1위 곡으로 한번 예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아우 궁금하네요. 네. 그럼 여기까지 뭐 월별 1월부터 6월까지 벌써. 네 1위부터 3위의 노래를 알아봤는데요. 네, 뭐 영민 씨가 또 이 중에 한 곡도 추천하셔야죠. 일단 후반부에 한 노래를 뽑자면은 로이킴의 봄봄봄을 뽑아봅니다. 이번에 벚꽃 엔딩 역주행을 보면서 봄의 계절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 뭐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뭐 겨울에는 뭐 캐롤이 있고 여름에는 뭐 바캉스 노래. 그죠, 많죠. 그러고 보면은 뭐 봄이라고 할 때 그런 대표적인 계절 노래가 없긴 하네요. 그렇죠. 가을도 좀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년 봄에 되면 이 봄봄봄이 다시 한번 차트로 이렇게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 해서 절 잊지 말라고 한번 봄봄봄이 나올 때 한번 좀 들으면서 생각해 보라고 제가 절 기억하라고 제가 뽑아왔네요. 아쉽네요. 네, 그렇게 될지 일단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네, 그럼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우리 진짜로 마지막 멘트를 하실 때가 됐네요. 진짜 마지막 멘트네요. 네. KN에서 사랑해준 애청자 여러분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보다 더 좋은 코너지기 분들이 제 뒤에 있으니까 달라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정 그리우시면은 달라라 페이스북에 남겨주세요. 제 남자분은 뭐 감사하시고 여자분은 제가 친절히 답변도 해드리고 제 연락처도 드리고 한국에서 밥도 먹고. 됐고요. 네, 방송을 어떻게 사심 방송으로 다들 끝을 맺어요. 사심이 아니라 저는 이제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하고 됐고요. 싶은. 네, 마지막인 영민 씨 보내드리면서요. 로이킴의 봄봄봄 듣고 올게요.
어젯밤 늦게까지 영화를 보고 있던 당신, 정지 버튼을 누르며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감독부터 엑스트라까지 한 컷 한 컷. 재미 그 이상의 즐거움을 주는 영화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박미영의 영화의 발견. 네, 영화의 발견 코너지기 미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뭐 7월의 막바지예요. 그렇죠. 2013년에 이제 반이 지나갔는데요. 미영 씨는 어떻게 뭐 다가오는 8월달에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준비를 완벽하게 다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8월에 새로운 학기를 위해서 달나라를 못 온다는 생각을 하니까 벌써 아쉽네요. 아이고, 그래도 힘내서 다음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청취자분들과 미영 씨 모두 힘내시길 바라고요. 네. 또 미영 씨의 소울메이트와 저는 함께 할 거니까. 그러게요. 네, 수업 없는 날 이렇게 놀러 오시고요. 네. 네. 이번 주 주제가 비잖아요. 비. 그렇죠. 네. 비. 브리스번도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비가 많이 왔대요.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큰 피해가 없길 바라면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국의 가족분들에게 전화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꼭 그러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영화의 발견. 오늘 영화의 발견은 이 비랑 얼마나 연관이 있는 영화를 준비하셨나요? 사실 저번 주 주제를 딱 듣고 나서 딱 생각나는 영화가 있었지만 사정상 관람이 어려워서 다른 영화를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왜 그 얼마 전 그 제대한 가수 비의 R2B를 그렇죠. 추천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딨지 영화? 비 하면은 뭐 그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오늘 그러면 새로 준비한 영화는 비 주제랑 뭐 다른 건가요? 비가 나오는 게 아닌가? 오늘의 영화 땀이 그냥 비 오듯 흐르면서 이리저리 종횡무진하다 그대로 달나라로 가버린 신하균 주연의 런닝맨 되겠습니다. 아, 야게. 뭐 땀이 비 오듯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의 영화로 선정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오늘 주제와 너무 연관이 깊어요. 그렇다 치고. 네. 사람이 왔으니까 어떡해. 그냥 그러니까요. 계속 가죠. 네. 그렇죠. 뭐 일단은 네, 이 영화의 배경과 성공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네, 일단은 명배우 신하균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주현 선생님이 나오시죠. 어우, 주현 선생님 드라마에서만 가끔씩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솔직히 제 스타일은 아니신데. 늙어 보면 저는 오지명 선생님이 차라리 제 스타일인데요. 그러네. 오랜만에 듣는 이름. 거기 나오신 이름이 귀여워. 백 선생님. 그분 네. 목소리 너무 섹시하시죠? 정말 좋죠. 네, 그렇습니다. 네, 순간 이렇게 억제했어요. 너무 좋아요. 어쨌든 주연 선생님 정말 오랜만에 스크린 나들이 하셨는데요. 그래요. 네. 이 영화의 캐스팅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네. 그 명배우 신하균 그리고 감초 배우 김상호 또 톡톡 튀는 배우 조은지가 남자 서영 설명서에 또 오정세까지 이 영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영화는 이렇게 살짝 말하면 신하균이 살인 누명을 씌고 쫓고 쫓기는 그런 추격 영화입니다. 뭐 캐릭터 뭐 시놉시스 들으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신하균이 도망을 다니고 뭐 이렇게 막 잡힐 듯 말 듯 네, 이렇게 도와주는 캐릭터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많은 관객들이 그러한 이유에서 이 영화를 관람했었고요. 네. 또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뭐 그러면 뭐 시간 때우기 위해서 영화관을 찾은 관객들은 뭐 액션씬이 재밌었다. 그런 거. 그렇죠. 그다음에 영화를 좀 분석하고 싶은 관객들은 왜야? 뭐야? 이런 그렇죠. 네, 그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저도 뭐야 그쪽이었는데 아무튼 이제부터 저의 기준으로 이 영화를 평가하자면 그냥 중천입니다. 중천. 영화 중천. 그렇죠. 우리 영화의 발견에서 예전에 소개했던 그 비운의 영화죠. 그렇죠. 김구양땡 정우성. 그러게요. 네, 김태희의 중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화려한 볼거리로 무장한 또 억지스러운 스토리 라인이 만들어낸 교향곡입니다. 뭐 비천무와 그러면 그렇죠. 네, 중천의 뒤를 잇는 쉽게 말하면 그냥 별로.
그렇죠. 별로다. 깔끔하네요. 네. 그래도 일단은 화려한 볼거리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요. 이 영화적인 매력은 있다는 건데 뭐 스토리가 그러면 문제인가요? 그렇습니다. 예전 중천을 소개했을 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영상 효과를 보여줬다고 전해드렸죠. 앞서. 그렇죠. 네. 엄청났어요. 네, 런닝맨에서 또한 화려한 볼거리 또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은 헐리우드 영화와 비교해도 이렇게 손색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잠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영화 배급사가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헐리우드 그렇죠. 괴물 배급 제작사 20세기 폭스 딴따라란. 네, 깜짝 놀랐어요. 저도 네. 처음 영화를 보는데 그게 떠갖고 아니 이게 맞나? 한국 영화가 맞나? 이랬는데 오타요. 맞습니다. 그 네. 많은 헐리우드 제작 배급사들이 이제 한국에 새로운 지사를 만들고 아시아 시장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노리고 본인이 이 배급사를 노리고 있는 건가요? 들어가야지. 취업하려고? 나도 좀 어떻게? 나도 좀. 외양. 어쨌든 네 20세기 폭스뿐만 아니라 워너브라더스 코리아, 뭐 UPI 코리아, 소니 픽처스 등등 그렇죠. 이렇게 뭐 괴물급의 제작 배급사들이 한국 시장을 뭐 황금어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네요. 땡큐죠. 뭐 그만큼 한국의 영화와 또 관객들의 수준이 향상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우리 런닝맨은 20세기 폭스 코리아의 전액 투자로 만들어진 부러워요. 첫 영화인데요. 뭐 이러한 이유에서 네, 화려한 볼거리가 가능했던 건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런닝맨의 조동호 감독은 중천을 만들 때 이미 화려한 CG 사용한 저력이 있기에 또 액션과 CG를 절묘하게 조합을 잘하는 감독입니다. 근데 아직도 안타깝네요. 되게 가슴이 아프네. 어쨌든 뭐 헐리우드 제작 배급사 플러스 액션과 CG를 잘하는 감독 이퀄 이제 그렇죠. 뭐 화려한 도시 로망 액션 활극이 됐다. 잘 괜찮았다. 그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조동호 감독은 촬영을 하면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배우를 컷으로 연결하기보다는 길게 찍어서 떨어지는 과정과 도착하는 과정을 전부 보여줍니다. 진짜 떨어뜨리는 건가요? 정말 현실감이 느껴질 것 같은데요. 진짜 막 관객들이 막 뭐야 진짜 떨어지는 거야? 막 이런 느낌?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촬영은 단순히 또 이렇게 와이어 촬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를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그 떨어지는 과정과 도착하는 과정을 합성을 해갖고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런 장면들이 이 영화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신하균이 이렇게 달려오는 트럭을 막 뛰어가서 그렇죠. 잡는 장면 있잖아요. 맞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그 영화를 보는 내내 그 신하균이 도망을 다니면서 액션을 보여주는 여러 장면들은 참 다양한 카메라 앵글이랑 이런 걸 보여줘서 신선한 재미가 있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비교해 볼 영화라면 뭐 본 시리즈의 매도빠가 이렇게 막 도망다니는 그런 장면, 뭐 그런 장면하고 비교를 해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까지밖에 칭찬은 여기까지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화려한 액션 구성과 장면에도 이 영화는 여러 장면과 구성이 영화를 보는 내내 관객과 저를 괴롭히고 말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그러면 일단 영화의 발견 파트 1에서는요. 괴물 배급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중천의 화려한 장면 구성을 보여주었던 감독과 함께 화려한 도망 액션을 만들지만 여기까지 그렇죠. 네, 런닝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음악 듣고 다시 올게요. 다시 내게로 돌아와 김종국이고요. 피처링 게리가 했죠. 들어볼게요. 이별은 사랑을 준다. 이별은 미안한 마음만 준다. 그래서 결국에 널 다시 이렇게 기다린다. 너 없는 아침은 눈 뜨자마자 외롭고 손에 낀 반지는 빛과 색을 잃었고 아픔만 삼키는 내 목은 할 말을 잃었다. 조금씩 내 모든 것이 그대로 멈춘다. 이별은 사랑을 준다. 이별은 미안한 마음만 준다. 그래서 결국엔 널 다시 이렇게 기다린다. 바보처럼 네가 날 다시 사랑할 때까지 예전처럼 널 품에 안고 내가 행복해 미칠 때까지. 언제나처럼 다시 만날 거란 착각을 했었지. 이제
아른거려 눈을 감지 못한다. 사랑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 그것이 가장 고통스럽다. 다 줘보지도 못한 내 맘 속에 너란 존재는 아직 사랑이다. 사소한 다툼도 크고 작은 아픔도 차가웠던 말투도 앞으로 견뎌야만 하는 모든 것도 나에겐 사랑이다. 떠났지만 지금 내 곁엔 없지만 너의 이름은 나에겐 아직 강렬한 사랑이다. 언제나처럼 다시 만날 거란 착각을 했었지. 이제 사랑한다는 말로만은 너를 붙잡을 수 없어. 또 다른 변명도 이제는 늦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세상에 어떤 그 누구도 너를 대신할 수 없어. 나에겐 언제나 살아있는 너 하나뿐인 걸.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김종국의 다시 내게로 돌아와였는데요. 근데 제가 이 런닝맨에 이 노래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게 국제 설마? 국제 예능 프로그램 SBS 런닝맨에서 맹활약 중인 김종국과 러블리 게리가 함께 부른 오늘 음악이죠. 뜬금없는 방송인데요. 그러니까요. 땀이 비처럼 내리는 영화의 그렇죠. 같은 제목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러게요. 맹활약 중인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네. 일단 런닝맨의 그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앨범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소문에 의하면 또 예능 프로의 인기를 빌리려고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고요. 계속하죠. 네. 네, 뭐 일단 이런저런 이야기는 풍문이기에 뒤로 네. 하고 네. 파트 2에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우리 화려한 액션 연출 얘기했고요. 네. 근데 뭐 이야기 구성이 만족스럽지 못했다. 네, 그런 얘기였는데요. 맞습니다. 첫 번째로 배우들의 연기에 조금 난해하고 오글거리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근데 이 배우들이 뭐 하나같이 연기 경험이 아주 그냥 굵으신 아주 굵으신 배우들인데 왜 그런 느낌이 드는 건가요? 이 영화를 보고 많이 생각을 해본 결과 대사에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널 내 여자로 만들어서 그런 대사인가요? 그렇죠. 근데 뭐 솔직히 신하균인데 신하균이 오글거리는 대사를 한다는 거는 뭐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또 연기가 굉장히 또 오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사를 하나하나 굉장히 부담스럽게 또 하는 거를 볼 수 있죠. 근데 그럼 신하균의 연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에 비슷한 연기를 찾아보면 그 도둑들에서 미술관 관장으로 카메오 출연을 그랬죠. 보면 아주 그런 능청스러운 연기를 보여주었잖아요. 결국은 대사가 문제였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사의 홍수 속에서도 네, 감칠맛 나게 연기해준 배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김상우는 이 감초 조연으로 여러 영화에서는 없어서 안 되는 역할을 자신만의 캐릭터로 잘 소화를 했습니다. 이번 영화 또한 오글거리는 대사를 아주 잘 소화해낸 캐릭터 중에 한 명이죠. 네, 제가 좀 이 영화를 봤을 때도 약간 배우들이 오버한다는 느낌 받긴 받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신하균의 아들로 나오는 이민호 군의 배역은 너무나도 흔한 캐릭터로 우리가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너무 가벼운 반항아의 역할은 이 영화를 좀 더 조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신하균이 왜 도망가는지. 그러게요. 이게 약간 좀 너무 극적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제 그랬구나라는 느낌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서 신하균이 어떻게 도망가야 할지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굳이 저렇게 도망가야 했나라는 생각이 이 영화를 보는 내내 그냥 계속 들었습니다. 뭐 도망가는 이유가 불분명한 채 일단 목숨은 걸고 그렇죠. 뛰는 데다가 이제 대사는 좀 오바 같고 약간 그런 조합이 이제 이 영화를 보는데 거슬리는 이유들이 되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정신없이 영화를 보지만 이게 언제 끝나려나를 기다리고 있을 정도의 전개는 조금 너무 지루합니다. 그러셨어요, 우리 네. 고객님.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영화의 발견에서는요, 억지스러운 오버 연기를 하면서 정작 왜 도망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영화였죠. 그렇죠. 네, 런닝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감동 차기작이 있나요?
있겠죠. 20세기 폭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중천도 찍었고 제가 봤을 땐 조동호 감독이 인맥이 좋은 것 같아. 하긴 지연, 혈연. 인맥이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인맥은 잊고 봐야 될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많이 만드세요. 이런 여러분. 말씀 굉장히 교육적인 내용으로 네. 끝을 맺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네, 하실 말씀 있으시죠? 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봐도 새로운 재미가 느껴지는 나만의 영화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달나라 페이스북 페이지 DALNARA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좋아요. 네, 영화의 발견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봬요. 네, 그럼 미영 씨 보내드리면서요. 영화에 OST가 없는 관계로 그나마 오늘 이야기랑 조금 관련이 있는 드라마 비슷한 그렇죠. 추적자. 좋습니다. 선택이 좋았어요. 노래 선택. 추적자의 OST 중에요. 아이비가 부른 좋은 사람 듣고 올게요. 기다리다 미워하다 너의 소식에 사르르 떨린 추억이 있어 웃고 있는 나를 만나서 행복했나봐 참 좋았었나봐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날 아프게 했던 사람인지 사랑해서 너무 그리워서 가슴에 남아서 잊혀지지가 않아 돌아서던 그 뒷모습 잊을 수 없어서 미련이 남아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날 아프게 했던 사람인지 사랑해서 너무 그리워서 가슴에 남아서 잊혀지지가 않아 아직 하지 못한 말 애써 숨겨왔던 말 가슴 속에 남은 그 말 미안해 제 아이의 교육보다 더 중요한 건 없지요. 그래서 부모로서 저는 학교 개선을 위한 국가기획에 관해 들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이는 호주 학교에 국립교과과정이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부모는 자녀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성취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학교 개선을 위한 국가계획, 호주를 위한 더 나은 학교들.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Better Schools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131764로 전화하십시오. 캔버라 호주 정부로부터 승인받아 유아정, 윤재은이 전해드렸습니다. 누군가가 메디케어라고 하면 아마도 먼저 생각나는 것이 가지고 다니시는 작은 녹색 카드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메디케어는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의사의 일과 시간 이후에는 근무의 시간 GP 상담번호로 전화하여 의료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호주 내 어디로 가든지 온라인 e-헬스 기록을 통해 필요할 때 자신의 건강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케어 로컬들은 호주 전 지역에 추가 보건 서비스를 계획하고 또 재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하도록 돕습니다. 메디케어, 모든 호주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australia.gov.au/medicare를 방문하십시오. 캔버라 호주 정부로부터 승인받아 윤재은이 전해드렸습니다. Station sponsor. 하늘에서 내리는 물인 건 똑같은데 왜 비가 오면 슬퍼지고 눈이 오면 기뻐질까요? 눈은 소복소복 쌓여서 온 세상을 하얗게 만들지만 비는 모든 걸 씻어가 버리기 때문일까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 있으신가요? 그 사람은 아마 멀리 있겠죠? 그 사람을 떠올리는 여러분의 입가는 어떤 웃음을 짓고 계신가요? 매주 화요일 밤 11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여러분과 함께하고픈 방송 달나라의 다음 주 테마는 연상연하인데요. 연상연하에 얽힌 추억이나 달나라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은 달나라를 24시간 만나실 수 있는 곳 페이스북 페이지 달나라 DALNARA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올려주세요. 4EB의 한국인 그룹 코디오의 화요일 방송 달나라는 FM 98.1 그리고 디지털 라디오 글로벌을 통해 청취가 가능합니다. 이상 패널의 박지은, 진행해줘 김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